군인이 작전을 수행하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동안 살기 위해서 훈련을 하지 않았다. 한국 특수부대가 한국인을 납치한 해적들을 총격전 끝에 제압한 사건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화제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의 해군 특수전여단 UDT입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해군 특수전여단은 약 5시간 동안 교전한 끝에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였으며 인질들을 모두 구해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특수부대의 활약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내전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소말리아의 무장 군인들이 해적 행위에 가담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무역선이 인도양 해역을 항해하다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한국의 무역선에는 한국인 8명, 인도네시아인 2명, 미얀마인 11명 등 총 21명의 선원이 탑승해 있었는데요. 무역선의 항해사는 납치당할 것을 예상하고 곧바로 조난 요청을 하였고, 이는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을 나가 있던 우리나라 청해부대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청해부대 구축함인 최영함은 즉시 피랍된 한국의 무역선을 추격하기 시작했고, 무역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도 일부러 조타기를 고장내서 해적들의 항해 속도를 늦추었는데요. 결국 피랍된 무역선을 따라잡은 최영함은 해적들이 추가로 몽골 선박을 납치하려고 정신이 팔려있는 틈을 타서 구출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링스 헬기가 위협 사격을 가해 해적들에게 혼란을 주는 동안 해군 특수전여단 요원들이 고속정을 타고 피랍된 무역선으로 접근하며 교전을 하였는데요. 한국 특수부대가 공격해오자 해적들이 백기를 들고 투항의사를 전달해왔고, 이에 특수부대원들은 무역선으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적들의 속임수로 한국 특수부대가 접근해오자 해적들은 링스 헬기와 고속정에 사격을 가했고, 이 사격으로 안병주 소령, 김원훈 상사, 강준 하사가 파편상을 당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생명의 지장은 없을 정도의 부상이어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적들의 속임수에 한국 특수부대와 우리나라의 분노는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구출 작전을 최종 승인하였고,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최초의 해상 인질 구출 작전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최영함의 링스 헬기와 저격수들이 위협 사격을 가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해군 특수전여단이 납치된 무역선에 올라탔고, 약 5시간의 교전을 거쳐 해적들을 제압하고 인질들을 전원 구출하였습니다. 당시 해적들은 8명이 사망하고 5명이 체포되었지만 우리나라 해군의 사망자는 단 1명도 나오지 않은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인질로 잡혀있던 무역선 선장이 총탄에 부상을 입었지만 오만에 위치한 병원에서 빠르게 수술을 하고 환자 이송 전용기를 이용해 한국의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하여 안정시킴으로써 무사히 회복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해군 특수작전단 작전참모는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다. 작전 계획을 잘못 수립하면 누군가는 생명을 잃을 수 있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고민했다고 전하였고, 현장 지휘관은 총알이 철판을 몇 미리까지 뚫을지, 누가 어느 부분을 사격을 할지 선박의 도면을 외우고 모든 상황을 다 가정해서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했다고 전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생포한 5명의 해적을 대한민국으로 송치하였고, 우리나라 재판부에서는 무역선 선장을 쏜 것으로 지목된 해적에게는 무기징역을, 나머지 해적들에게는 징역 13년에서 15년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영국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소말리아 해적은 분노하여 앞으로 대한민국 선박을 납치하면 돈을 요구하지 않고 선박을 불태우고 선원을 즉시 죽일 것이며, 대한민국은 우리 동료를 살해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위협하였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소말리아 해적의 보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 무역기업에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선박에 해적 퇴치용 방공호와 물대포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삼성중공업에서는 비살상 무기를 사용해 해적을 퇴치하는 해적 퇴치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른 선박들의 항해 정보를 분석하여 해적선 여부를 판별한 뒤 해적선을 추적, 감시하여 접근하는 해적선의 원격 장치를 이용해 물대포를 발사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인질 구출 작전에 투입된 특수부대원들의 회고를 살펴보면 링스 헬기 조종사는 해적들에 대한 최초 공격을 했다.
UDT 공격대원들의 침투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해적들의 시선을 분산시켰다라고 말하였고, 저격수는 해적들에게 위협을 주어서 우리 공격팀이 안전하게 승선할 수 있도록 계속 어무 사격했다라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또한 현장 지휘관은 일단 선박에 승선하면 우리 대원들은 절대 다칠 일이 없다고 확신했다며 특수부대원들의 실력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인질 구출 작전이 알려지자 국내 언론에서는 청해부대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구출하였다고 보도하였고, 희랍된 선원의 부모는 목숨 걸고 아들을 구출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언론을 통해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외신에서는 한국의 대담한 공격으로 깜짝 놀랄만한 승리를 얻었다며 보도하였는데요. 그러면 한국 특수부대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함께 근무했었던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군대 중에서 나는 특히 한국 해병대가 최고였다고 꼽을 수 있어. 그 친구들에게 두려움이란 존재하지 않았지. 그 친구들은 그들의 문 바로 앞에 바로 적들이 있고 그 상황을 현실로 인지하고 그에 맞는 훈련들을 즐겼었지. 나는 이스라엘 방위군과 함께 근무한 적은 없지만 그 친구들도 최고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인질 구출할 때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인질이고 뭐고 돌입하면서 전부 죽여버릴 것 같은데. 한국 특수부대는 링스 헬기로 총을 쏘는 대신 좀 더 은밀하게 접근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은밀하게 접근하는 건 말 그대로 불가능했어. 왜냐면 바다에선 꽤 멀리서도 보트 엔진 소리가 잘 들리는 데다 해적들은 배의 엔진을 꺼뒀으니까. 어찌되었던 은밀한 편에 속하는 접근법이었어. 먼저 보트가 접근하고 해적들에게 발각된 다음 사격이 시작된 거니까. 그래서 그게 헬기가 어무 사격으로 해적들의 주의를 모두 끌어모은 거고 특수부대가 안전하게 뒤편으로 승선할 수 있었던 이유지. 한국인들? 난 저 친구들이 작전에 굶주렸다는데 걸겠어. 완전 장난 아니라니까. 요즘은 전투가 별로 없어서 몸에 근질근질했을 것 같아. 대한민국군의 경위를 보네. 국제사회에서 해적들이 발도 못 붙이는 걸 보니 아주 환상적이군. 이 작전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도 하기 어렵네. 망망대해 가운데서 배 위를 기어 올라가는 거 말이야. 그러다가 미끄러진다면 영원히 가버리는 거지. 뭐라 말하기 어려운 외로움과 함께 말이야. 한국 배들한테 시비 걸지 말라고, 아니면 한국인들한테는 전반적으로 말이야. 걔네들이 그들의 북쪽 형제를 밀어낸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미국 배들도 마찬가지고 둘 다 작은 나라에 배를 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값을 치르게 될걸. 왜 미국 배들한테 시비 거는 게 안 좋은 생각인지 알고 싶다면 일본한테 물어봐. 마지막으로 미국한테 헛짓거리 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야. 그러면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